1,500원. 이 숫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음이에요. 사이렌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에서, 당신의 주식 계좌에서, 당신이 평생 모은 자산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요.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왜 이토록 무서운 건지 진짜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환율 얘기 나오면 대부분 이러십니다. 아, 몰라. 그거 경제학자나 아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할 때나 잠깐 신경 쓰고 평소에는 완전히 까먹고 사는 거죠. 뉴스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얼마입니다 하면 그냥 흘려듣는 배경음악 같은 겁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환율은 당신이 매일 아침 먹는 빵값부터 시작해서 출퇴근할 때 넣는 기름값, 월세나 전세금, 마트에서 사는 수입산 과일값, 넷플릭스 구독료, 아이 분유값, 심지어 당신이 평생 넣고 있는 국민연금의 가치까지 전부 다 좌지우지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다 올라요. 당신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의 실질 구매력이 깎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1,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초등학생이었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경제적 트라우마가 새겨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 5글자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수백만 가정의 비극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대우그룹 같은 거인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길거리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넘쳐났고 가족 해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자살률은 치솟았고 노숙자가 서울 지하철역마다 생겨났어요. 금 모으기 운동하면서 결혼 반지까지 빼서 들고 줄 섰던 그 처참했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환율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1달러에 800원 하던 게 갑자기 2,000원까지 치솟았어요.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외국에서 빌린 돈은 갑자기 2배로 불어났고 달러가 없으니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에 무릎을 꿇고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 대가로 우리는 뭘 했습니까? 기업들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기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의 힘입니다. 숫자 하나가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켜면 온통 제2의 IMF 온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영상들이 천지예요. 썸네일마다 빨간 글씨로 충격, 긴급, 속보 이런 거 떡칠해 놨죠.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조회수 뽑아먹으려는 공포 마케팅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2의 IMF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이 1997년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달러가 없었어요.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던 겁니다. 빚은 산더미인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없으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애플 아이폰에도 삼성 부품 들어가고 엔비디아 AI 칩에도 우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팔려나가고 있고 K-팝이며 드라마며 문화 콘텐츠까지 수출하고 있어요.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외환보유고도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런 소리는 좀 오버입니다. 유튜브에서 겁주는 거 다 믿지 마세요. 대부분 공포 마케팅입니다. 사람들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조회수 뽑아먹는 거예요. 물론 100%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근거는 있죠. 하지만 엄청 과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안 망해도 개인은 얼마든지 망합니다. 국가는 살아남는데 당신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트 가면 라면 값이 2배로 뛰고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라달라고 하고 집 전세금은 또 올려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답 없습니다. 당신 통장 장원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월급날 들어온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투자한 주식은요? 폭락합니다. 외국인들이 돈 빼가면서 코스피가 180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신이 3천에 산 주식이 반토막 나는 거죠.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고환율 시대의 진짜 공포예요. 나라는 멀쩡한데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환율이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코스피 지수 보시죠? 하루에도 몇십 포인트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인들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 파워가 어마어마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제히 팔자 하면 시장이 무너져요. 그럼 이 외국인들은 뭘 보고 한국 주식을 사느냐?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서, 현대차 전망이 밝아서, 물론 그것도 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환율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까지 같이 본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는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이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인이 1달러당 1200원일 때 120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00달러를 투자한 겁니다. 1년 뒤에 삼성전자 주가가 20% 올라서 144만 원이 됐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근데 그 사이에 환율이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졌다면 144만 원을 1100원으로 나누면 약 1309달러입니다. 1000달러 투자해서 1309달러 건졌으니까 30% 수익이네요. 어? 주가는 20% 올랐는데 수익은 30%? 이건 환차익까지 먹은 겁니다. 좋은 경우죠. 근데 반대 상황을 보세요. 주가가 20% 올라서 144만 원이 됐는데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다면 144만 원을 1500원으로 나누면 960달러밖에 안 됩니다. 1000달러 넣어서 960달러 건졌어요. 주가는 20% 올랐는데 4% 손해를 본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환율을 그토록 민감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불안정하게 널뛰면 이 사람들은 겁을 먹고 한국 시장에서 도망갑니다. 2022년 기억하세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돈을 미친 듯이 빼갔습니다. 코스피가 2200선에서 2100, 2000, 1900 이렇게 계속 무너졌죠. 왜요?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불안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세계 경제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그냥 환율 하나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실 때 반드시 환율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데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다? 그럼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곧 돈을 빼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환율이 안정적인데 코스피만 빠지고 있다? 그럼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 이게 또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다들 귀 쫑긋하시죠? 아파트 가격이 왜 안 떨어지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도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런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집값은 올라가기는 쉬워도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환율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철근, 시멘트, 유리, 타일, 온갖 건자재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자재들 중에 상당수가 수입품입니다. 특히 고급 자재일수록 더 그래요. 대리석은 이탈리아에서, 고급 목재는 북유럽에서, 첨단 설비는 독일에서 들여옵니다. 엘리베이터도 수입하고 보일러도 수입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 자재들 값이 다 올라요. 예전에 1억 원어치 들여오던 자재가 이제 1억 2,5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2,500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이게 건축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건축 단가가 오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평당 2천만 원 하던 게 2,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 아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 분양가가 올랐는데 기존 아파트 값이 떨어질 리가 없죠. 신축은 2,300만 원인데 10년 된 아파트는 1,800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신축이 2,300만 원이면 우리 아파트는 2천만 원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방 경직성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한 아파트 가격은 잘 안 떨어집니다. 건축 단가라는 바닥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물론 수요와 공급, 금리, 정부 규제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지만 환율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사시잖아요. 나스닥 지수 추종 ETF도 많이 사시고 S&P 500 ETF도 인기고요. 그런데 여러분 환율 체크하고 계십니까? 해외 주식 투자할 때 환율은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거든요. 아까 외국인 얘기에 정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를 1주당 200달러에 샀습니다. 그때 환율이 1200원이었으면 24만 원 투자한 거죠. 1년 뒤에 테슬라가 190달러로 5% 떨어졌어요. 아, 손해 봤네요? 아닙니다. 환율을 봐야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환율이 1,500원으로 뛰었다면 190달러 곱하기 1,500원은 28만 5천 원입니다. 24만 원 넣어서 28만 5천 원 건졌으니까 4만 5천 원 이익이에요. 약 18% 수익입니다. 주가는 떨어졌는데 수익이 난 겁니다. 이게 환차익의 마법이에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쪼그라들거나 아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더블 손실이에요.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면 이건 진짜 재앙입니다. 테슬라가 180달러로 10% 떨어지고 환율도 1100원으로 떨어졌다면 180달러 곱하기 1100원은 19만 8천 원입니다. 24만 원 넣어서 19만 8천 원 건졌으니까 4만 2천 원 날린 거예요. 셋째, 강제적 조치의 가능성입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모여서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립시다 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플라자 합의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서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보고 있다. 우리가 강제로라도 위안화 가치를 올려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죠. 만약 정말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게 일어난다면 세계 환율 시장은 또다시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미친 환율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메모하세요. 첫 번째 전략, 외화 예금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복잡한 투자 지식 필요 없습니다. 은행 가서 달러 예금 계좌 만들고 거기에 돈 넣으면 끝입니다. 진짜로요. 그럼 언제 넣어야 하냐? 달러가 상대적으로 쌀 때입니다. 예. 환율이 1200원대일 때 조금씩 넣고 1100원대로 떨어지면 좀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율이 1400원, 1500원으로 치솟았을 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수익이 생겨요. 하나는 이자 수익입니다. 달러 예금도 이자가 붙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환차익입니다. 12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다면 25% 수익을 본 겁니다. 주식처럼 반토막 날 걱정 없이요. 물론 타이밍 맞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환율이 언제 바닥이고 언제 천장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달러 예금에 넣는 거죠. 어떤 달은 환율이 1300원일 수도 있고 어떤 달은 1200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달은 1400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1500원 마지노선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하필 1500원이냐? 이게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환해지 상품을 가입할 때 1,5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이 상품들이 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다면 제2의 키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을 수 있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사적으로 1,500원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구두 개입을 하고 국민연금 자금을 동원하고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죠. 투자자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환율이 1,450원, 1,480원 이렇게 1,500원에 가까워질 때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세요. 만약 정부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당신도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달러 자산을 좀 더 확보하는 식으로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 본업을 절대 놓지 마세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대박을 꿈꿉니다. 주식으로 10배, 코인으로 100배, 부동산으로 떼돈 벌어서 조기 은퇴, 이런 환상을 품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대박이 나더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금방 다시 날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것들이 당신의 투자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튼튼해야 시장이 폭락했을 때 물타기를 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어요. 환율이 폭등해서 주식시장이 무너졌다고 칩시다. 이때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고 손해를 확정짓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꾸준한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아, 주식이 많이 빠졌네. 이번 달 월급으로 싸진 주식 좀 더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용기고 다른 하나는 현금이다. 용기는 마음먹기 나름이지만 현금은 어떻게 만드나요? 본업으로 꾸준히 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올인하지 마세요.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 투자자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제2의 IMF는 안 온다. 하지만 개인은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 국가가 안 망한다고 당신이 안전한 건 아니다. 둘째, 환율은 주식, 부동산, 해외 투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셋째, 환율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기축통화 전쟁, 각국 정부의 개입, 강제적 조치의 가능성 때문이다. 넷째, 대응 전략은 외화 예금으로 환차익 노리기, 1,500원 마지노선 주시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본업 유지다.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셔도 당신은 이 환율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큰 돈을 벌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당신은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겁먹지 마세요. 하지만 방심하지도 마세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비하고 꾸준히 일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환율 투자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해주세요. 달러 예금하고 계신 분들, 해외 주식 하시면서 환율 때문에 울고 웃으셨던 경험들 다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환율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오늘 제대로 배우셨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